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크렘린궁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한러 관계 재정립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 입장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은 진정한 우방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이반 레오노프 교수가 특별 자문관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레오노프 교수는 과거 러시아 외교부에서 동아시아 실장을 역임했으며 특히 한국 전문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딸 리아 레오노프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반 레오노프 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크렘린궁의 무거운 침묵이 이반 레오노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2024년 6월에 어느 오후 푸틴 대통령이 던진 질문 하나가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죠. 한국은 진정한 우방인가?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었지만 48살의 국제정치학 교수이자 전직 외교관인 이반에게는 지난 25년간의 모든 기억을 소환하는 마법 같은 주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이반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딸 리아가 보낸 메일이 화면에 떠올랐죠. 아빠, 한국은 작지만 진심이 무기인 나라예요. 25살 딸의 말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진심이 무기라니. 그동안 이반이 추구해온 현실주의 외교와는 정반대의 개념이었죠. 모스크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이반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서울의 따뜻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999년 23살의 젊은 외교관이었던 그때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99년 봄, 이반은 외교부 신입 실무관으로 서울에 발을 디뎠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사태의 여파로 온 나라가 어수선했죠. 러시아 역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이반은 여전히 서구 중심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여겼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는 거였어요.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리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반은 이해할 수 없었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이반은 명동 뒷골목의 작은 김치찌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어도 영어도 통하지 않는 곳이었지만 사장 아주머니는 몸짓과 표정만으로 그를 맞이했죠. 뜨거운 김치찌개 한 그릇이 나왔고 그 맛은 이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게 아니라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그 식당에서 이반은 서울대 석사과정 학생인 윤소희를 만났습니다. 유창한 러시아어로 말을 걸어오는 그녀에게 이반은 자신의 의문을 털어놓았죠. 왜 한국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키려 하나요? 윤소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교는 결국 사람을 대하는 일이죠. 서울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모스크바로 돌아온 이반을 기다린 건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딸 리아였습니다. 4살이던 리아는 식욕을 잃고 자주 울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국 동료가 보내온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초코파이 한 상자가 들어 있었죠. 이반은 별 기대 없이 하나를 꺼내 리아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초코파이 한 입을 베어 문 리아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빠, 이거 따뜻해. 이게 한국이야. 리아의 순진한 질문에 이반은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차가운 러시아의 겨울 속에서 초코파이라는 작은 과자 하나가 딸에게 따뜻함을 전해준 거였죠. 그때부터 이반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교 상대국이 아닌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아는 그 이후로 한국에 대해 자주 물어봤어요. 아빠가 일했던 그 나라는 어떤 곳이야? 거기 사람들은 다 친절해.
이반은 딸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자신이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이반은 외교부 동아시아 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일본이 한국에 대한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동북아시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죠. 그 중에서도 고순도 불화수소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기회로 봤어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절호의 찬스라고 여겼죠. 이반은 실무진을 이끌고 한국 측에 고순도 불화수소 공급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죠. 이반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왜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걸까요? 그러나 몇 달 후, 한국이 자체 기술로 불화수소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반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존경이었어요. 쉬운 길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결국 해낸 한국의 의지력에 대한 순수한 존경이었습니다. 이반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현실주의적 사고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죠. 리아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이반에게 깜짝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딸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아빠, 나 그 나라를 더 알고 싶어요. 리아의 진지한 표정에 이반은 당황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어야 하느냐고 묻는 이반에게 리아는 어린 시절 초코파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 느꼈던 따뜻함이 정말 한국에서 나온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25살이 된 딸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이반은 반대했지만 리아의 의지는 확고했죠. 결국 그는 딸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아가 서울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아버지와 딸은 서로 다른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몇 주 후, 리아가 보낸 첫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기숙사 관리사 아주머니가 제 이름을 외우고 불러주세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죽까지 끓여주셨어요. 이런 나라는 처음이에요. 편지를 읽으며 이반은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딸이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자신이 알던 그 나라와 같으면서도 달랐어요. 2023년 가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정치 포럼에서 이반은 뜻밖의 재회를 했습니다. 윤소희였어요. 이제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그녀와 24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죠. 포럼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시내의 한옥 스타일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이반 씨, 여전히 세상은 숫자로만 보이나요? 윤소희의 질문에 이반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24년 전 그 골목 식당에서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죠. 그때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윤소희가 했던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사 중에 젊은 한국계 웨이터가 다가와 서툰 러시아어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순간 이반은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배려하려는 그 작은 노력, 그것이 바로 윤소희가 말했던 사람을 대하는 일의 본질이라는 걸 느꼈죠.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변해요. 윤소희의 말에 이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현실주의적인 외교관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러시아 외교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 측에서 러시아 정부 공식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변기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거였어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하지만 이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소희와의 재회, 딸 리아가 보내는 편지들, 그리고 불화수소 사태 때 한국이 보여준 자존심 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잠깐만요. 이반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진심은 수치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입안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동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현실주의를 추구하던 이반이 감정적인 발언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반에게는 이것이 감정이 아닌 신념이었습니다. 윤소희가 오래전에 했던 말, 외교는 결국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는 그 말이 마침내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거였어요. 몇 주 후, 푸틴 대통령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며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식 선언이었어요. 그 배경에는 이반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조언이 있었습니다. 크렘린궁 회의실에서 혼자 남은 이반은 서랍에서 조그만 초코파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딸 리아가 최근에 보내준 것이었죠. 한 입 베어 물며 이반은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어요. 오만했던 젊은 외교관에서 진심의 가치를 아는 성숙한 어른이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울에서 온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 속 리아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죠. 아빠, 이제 한국을 믿어요. 이반은 잠시 침묵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 외교든 사람이든. 이반의 대답에 리아가 더욱 밝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서 이반은 오래전 초코파이를 처음 맛봤을 때의 그 순수한 기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크렘린궁이 차가운 회의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가치, 진심이 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해외 감동 사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